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빠코딩하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 뽀개기 7강 미션 풀이 진행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유즈레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어요. 유즈레프는 말 그대로 레퍼런스의 약자겠죠. 레퍼런스를 우리가 렌더링이 안 되는 녀석을 어딘가에 킵을 해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했었냐? 뭐 타이머를 이제 렌더링이 될때 얘는 반응을 안 하게끔 해서 레퍼런스에 넣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타이머를 뭐 해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전 데이터를 바로 이제 방금 이전에 썼던 데이터를 추적할 때 쓴다든지 뭐 돔이라든지 뭐 스크롤 이동 자동 포커스 이럴 때 많이 쓴다고 했어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자동 포커스 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걸 한번 저희가 다뤘었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미션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션을 드렸었던 내용이 이런 거였죠. 이제 이런 회원가입 화면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뭔가 구성을 하는 게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저희가 이런 UI부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고 한번 진행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한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요거를 직접 한번 문제 풀이를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열어서 바이트 프로젝트 하나 만들게요. 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pm create byte latest 프로젝트 이름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react typescript 선택하고 인스톨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눌러서 한번 나간 다음에 여기로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useref 미션 솔루션이라고 들어온 다음에 VS 코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프로젝트를 돌려볼게요. npm run tab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피그잼을 보면서 할게요. 자, 그럼 이런 UI부터 있어야겠죠. 대충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창을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세워두고 VS 코드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소스의 앱에 오셔서 만들어 보면 되겠죠. 여기는 다 그냥 지워버릴게요. 다 지워버리고 자, 우선 뭐 회원가입이라고 대충 만들고요. 그리고 보면서 하겠습니다. 회원가입하면 조금만 더 오른쪽에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는 라벨이라고 있어요. 라벨 이메일 대충 쓰고 입력이니까 인풋이겠죠. 인풋은 타입 텍스트 해서 플레이스홀더 이메일 입력해 주세요. 자, UI를 좀 바꾸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대로 놔두거나 해도 되고요. 대충 이렇게 한 쌍으로 생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는 메시지 같은 거 써줘야 되니까 p 태그로 대충 이제 이미 사용 중인 이메일입니다. 대충 이렇게 적으면 나오겠죠. 그러면 이메일 했으니까 여기는 비밀번호 뭐 비밀번호가 틀리면 되나요? 비밀번호는 특수문자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됐고 이제 비밀번호 확인이 있어야겠죠? 비밀번호 입력이고 비밀번호 확인 입력. 입력하신 비밀번호가 다릅니다. 대충 만들어요. 대충 만들고 자, 상단 모든 요소 충족 시 회원가입 버튼을 활성화한다. 그 밑에 이제 회원가입 버튼이 있어야겠네요. 그쵸? 버튼을 하나 만들어요. 버튼 회원가입 이렇게. 자, 그럼 이 회원가입 버튼이 활성화 비활성화 되는 거는 저희가 스테이트 하나 만들어서 해도 되겠죠. 그래서 버튼에 디세이블드 해가지고 만약에 이 저희가 준비한 데이터들이 이 밸리드가 되지 않다면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use state로 is all valid 해볼까요? all valid set is all valid 이렇게 만들어서 use state 자 is all valid 이렇게 valid 하지 않다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선택이 잠깐만요. is all valid 네,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스타일도 대충 한번 바꿔봅시다. 만약에 백그라운드 is all valid라면 그린, 아니 뭐 블루 그게 아니면 이제 그레이 이렇게. 그럼 지금은 밸리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레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밸리드라고 만약에 본다면 이게 파란색이 되는 너무 파란색이네요. 그린으로 할까요? 그린.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 커서도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도 이제 커서라는 CSS 값이 있어요. 여기서 is all valid면은 포인터를 하게 되면 손가락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게 아니면 허용하지 않는다.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 언클릭을 해가지고 클릭을 하게 되면 set is valid를 바꾼다라고 해보겠습니다. is all valid 테스트용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겠죠. 바뀌었을 때는 선택이 안 되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디세이블드가 안 되네요. 못한가요? 디세이블드. 그렇죠. 허용이 아니라면 해야겠죠. 네, 그렇죠. 이때는 이제 클릭이 되는데 안 됐을 때는 이제 클릭 자체도 안 되게끔 이렇게 일단은 체크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 UI는 뭐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이메일 형식 체크가 있네요. 그쵸? 디바운스를 활용하기. 저희가 아마 저번에 디바운스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했었던 소스 코드 열고 한번 볼게요. 그때 유즈 디바운스 커스텀 훅을 만들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디바운스 서치에서 커스텀 훅까지는 안 만들었었나? 테스트 디바운스 훅. 유즈 디바운스를 만들었죠.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어딘가에다가 넣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훅스라고 폴더를 따로 만들어도 돼요. 훅스 해가지고 use debounce ts 이렇게 하는 거죠.
다 임포트를 시키고요. 유즈 이펙트. 그러면은 유즈 디바운스라는 게 뭐 어떻습니까?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나중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요거 사용했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 거에 와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다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자 인풋이라고 했는데 지금 인풋이 3개거든요. 이메일, 이메일, 비밀번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먼저 이메일 인풋 set 이메일 인풋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자, 이메일이 변경이 되면 디바운스 된 값이 들어오겠죠. 예,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체크를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디바운스드 이메일 인풋 할게요. 이메일 인풋. 그러면은 우리가 글자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메일 인풋 값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메일 어디 있습니까? 요거죠. 이 녀석에다가 언체인지가 있을 겁니다. 이벤트가 들어오게 되면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여기서 핸들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꿔줘요? 지금 set 이메일 인풋 값으로 바꾸는 거죠. 지금 입력한 값이 이벤트의 타겟의 밸류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글자가 변경이 되면 얘가 변경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디바운스 값이 그때그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디바운스드 이메일 인풋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p 태그로 그냥 한번 대충 찍어 볼게요. 이렇게. 자, 하고 돌려보면 자, 지금은 값이 안 됐는데 어때요? 1초 뒤에 지금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예.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글자가 입력이 되고 나서 디바운스에서 들어온 값이 이미 사용 중인 이메일인지를 체크를 먼저 합시다. 예, 그거 먼저. 그러면 테스트 얘네들을 어딘가에다가 넣어서 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런 값은 컨스트 상수 값으로 하면 되니까 바깥쪽에서 이제 already used emails 라고 해서 이렇게 배열에다가 담아 보자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 디바운스드 이메일 인풋 값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체크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이제 유즈 이펙트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유즈 이펙트로 활용하면 됩니다. 유즈 이펙트가 저희가 다루진 않았었나요? 안 다뤘던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 값이 바뀌면은 여기가 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디바운스 된 이 녀석이 일단 값이 있어야겠죠. 만약에 얘가 비어 있다. 그럴 때는 리턴을 시키면 됩니다. 아래가 안 타게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밑에가 타겠죠. 그때 사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사용 중인지 아닌지.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함수를 만들자고요. 그게 나으려나? 아니면 여기서 쭉 그냥 해도 되고요.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입력된 이메일이 사용 중인지 여부 체크.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밸리드 하다 안 하다를 또 담는 스테이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 email valid
set is email valid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지금 already used 이메일이 포함되고 있느냐 include를 통해서 debounced 이메일 인풋이랑 체크하는 거죠.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set is 이메일 valid가 false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set is email valid는 true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true가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여기에 이 이메일 에러라는 문구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메일 에러 문구. 그래서 요거도 스테이트로 만들어 볼게요. 이메일 메시지 set 이메일 메시지 이렇게 기본 널로 만들고, 그럼 여기는 들어가는 자료형이 스트링이거나 아니면 널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메일 메시지가 있을 때만 렌더링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괄호 하고 is 이메일이 있을 때는, 그렇죠? 있다면 p 태그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메일 메시지. 그럼 지금은 기본값이 이제 널이니까 안 뜨죠. 안 뜨는데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세팅을 하는 거죠. set 이메일 메시지로 이미 사용 중인 이메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써보는 거죠. 그럼 test 01 email.com 이미 사용 중인 거니까 어때요? 이미 사용 중인 이메일이라고 뜨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없어져야죠. 그러면은 이때는 set email 메시지도 이거는 참이란 뜻이니까 여기는 이제 널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새로 고침해서 다시 보면은 test 043 email.com은 이미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안 뜨는 거죠. 근데 만약에 1번이다. 그럼 이미 있으니까 에러가 뜨는 거예요. 이렇게. 없을 때는 안 뜨고. 이렇게 일단은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녀석은 done이에요. 끝났어요. 이미 사용 중인 이메일 부분은 우리가 해결했어요, 이제. 그럼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메일 형식을 체크 한번 하자고요. 이런 거는 이제 구글링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타입스크립트 이메일 밸리드 체크 이렇게 구글링 해보면 아마 AI 답변도 올 거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정규식이라고 합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 줄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메일 밸리데이션. is 이메일 밸리드 있네요. 요거 이따 복사해서 쓸게요. 그냥 복사해가지고 써봅시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요거를 복사해서 써볼게요. 그러면 요것도 is valid 이메일도 제가 유틸성이기 때문에 util이라는 폴더에다가 넣으면 어떨까요? util 해가지고 새 파일 이메일이라고 하나 만들어요. 붙여놓고 그럼 is valid 이메일인지만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 저희 앱으로 와서 자, 이메일인지 여부도 체크를 계속하면 돼요. 그러면 이메일 유효한지 여부 체크. 만약에
디바운스드 된 이메일 인풋이 이메일이냐, is valid 이메일 임포트 하면 되죠. 잠깐만요. 익스포트 하면 됩니다. is valid 이메일이라면 어떤 게요? 그쵸. 디바운스 된 이메일 인풋이 그게 아니라면, 유효하지 않다면 에러를 나타내면 되겠죠. 또 복사해서 붙여놓고 유효하지 않은 이메일입니다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이메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이메일이라고 뜨는 거고요. 근데 ttt 뭐 이메일.com 하면은 이메일 양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메일 부분도 해결된 겁니다. 자, done이에요. 끝났어요. 끝났고. 자, 두 번째, 이 비밀번호 정규시 체크도 비슷해요. 이런 것도 검색하면 되겠죠. 예, 최대한 검색으로 푸세요. 타입스크립트 아마 AI가 알려주겠죠. 요거로 판별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저희는 일단은 이것만 알아도 돼요. 이것만 알아도 지금 특수문자 일단 이것만 알아도 되는 게, 왜냐면 기존에 저희가 아까 이메일 밸리드 어딨습니까?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잖아요. 그쵸? 아, 이렇게 테스트만 하면 되는 거구나.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것처럼 저희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 뭐 테스트 똑같이 패스워드라고 할게요. 이거는 패스워드.ts. 일단 전체 복사한 다음에 붙여 넣어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is valid 패스워드로 만들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입력받은 패스워드를 넣어주고 지금 정규식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9자리 수잖아요. 그쵸? 네, 9자리 수고 뭐 이것도 이제 컨트롤 하시려면 하시면 되는데 패스워드가 이제 비어있느냐를 체크하는 것 같아요. 맥스랭스라고 할게요. 네, 맥스랭스도 사전에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9자리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네, 패스워드가 맞느냐. 그럼 지금 공식 자체가 뭐냐면 특수문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수문자 포함이고 숫자, 대문자, 영문 조합입니다. 9자 이상. 그거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자, 그러면 is 패스워드 밸리드를 체크하면 돼요, 똑같이. 그러면 요거도 디바운스로 하면 되니까 사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복사를 그대로 해서 붙여놓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이메일이었고 이제 요거는 패스워드로 하자고요. 네, 패스워드 인풋, 패스워드 인풋. 자, 물론 이렇게 변수가 너무 많아지고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 하셔도 돼요. 따로 이제 컴포넌트 단위로 빼셔가지고 작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is password valid, is password valid. 그럼 debounced password input이겠죠. 여기서 입력이 된 거로 넣어주면 되고, 사실 지금 거의 똑같아요. 동일하게 복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 쪽에서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비밀번호의 인풋에 언체인지 부분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비밀번호 입력이 되면 패스워드 인풋이 바뀌어지게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즈 이펙트를 통해서 컨트롤 하는 것만 넣으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복붙해서 이제 디바운스드 패스워드 인풋하고, 그러면 is
밸리드 이메일이 아니라 패스워드를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유효하지 set 패스워드 해주고 유효하지 않은 비밀번호입니다. 아니면은 똑같이 저희가 했던 것처럼 특수문자 이렇게 해서 9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면 되겠죠. 그리고 패스워드 밸리드도 false가 되겠죠. 그러면 이 조건은 밑에 조건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유효한 비밀번호인지 체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디펜던시 어레이라고 하는데 디바운스드 패스워드 인풋 부분이 변경이 되면 이 로직이 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패스워드 쪽으로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썼던 거 복사해서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디바운스드 패스워드 인풋이 됐고 패스워드 메시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패스워드 메시지, 패스워드 메시지. 자, 그러면은 돌려볼게요. 자, 비밀번호가 지금 이렇게 하면 어때요? 충족을 다 못했죠? 특수문자 넣어야 되죠? 느낌표 숫자 넣고요. 대문자 넣어볼게요. H 어때요? 이러니까 이상이 없는 겁니다. 맞죠? 예, 좋아요. 요것도 잘 된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여기도 이제 던이고 끝났고 별로 안 어렵죠? 이제 해야 되는 거 뭡니까? 그쵸? 아, 밑에 또 비밀번호 확인을 둬가지고 둘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만 이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패스워드 컨펌이라고 하나 또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면 동일하게 해봅시다. 이때는 똑같이 다 복사할게요. 다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 패스워드 컨펌이라 하겠습니다. 패스워드 컨펌 인풋 set 패스워드 컨펌 인풋 패스워드 컨펌 메시지 set 패스워드 컨펌 메시지 is 패스워드 컨펌 밸리드. 아, 근데 이게 비밀번호 확인 밸리드도 체크해야 되나요? 예, 똑같이 할게요. 예, 컨펌 밸리드.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패스워드 컨펌 인풋이 변경이 됐을 때 디바운스를 거는 거죠. 여기도 그러면은 디바운스드 패스워드 컨펌 인풋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 뭐냐면 비밀번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하나 더 만듭시다.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그 논리를 따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패스워드 컨펌일 때도 체크를 똑같이 해보자고 일단. 그러면은 패스워드 컨펌 인풋 해주고 비밀번호 체크는 똑같이 해줘야 되죠. 그쵸? 그리고 그쵸. 디바운스드 패스워드 컨펌 인풋으로 바꿔야겠죠? 네, 비밀번호는 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해주고 그리고 패스워드 컨펌이죠. 패스워드 컨펌 메시지 is 패스워드 컨펌 밸리드.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비밀번호 입력 똑같이 일단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언체인지일 때 똑같이 바꿔주고 set 패스워드 컨펌 인풋. 자, 패스워드 컨펌 메시지
debounced password confirm. 네, 사실 동일한데 이제 변수명만 다르네요. 자, 이렇게 일단 하고, 자, 그러면 패스워드 컨펌 부분도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생기고, 그쵸? 근데 특수 문자, 느낌표, 뭐, 패스, 대문자, 패스, 자, 숫자까지 1, 2, 3, 4 하면은 이상이 없죠. 특수 문자, 대문자, 영문 9자 이상인가요? 숫자가 더 들어가야 되요 안 되나요? 패스워드는 아 죄송합니다. 지금 패스워드 요 부분에서 그 뭐죠? 맥스랭스를 여기서 넣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아 이렇게 해볼게요.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is valid 패스워드 부분을 이렇게 생략을 하고 패스워드 1, 2, 3, 4 그쵸 대문자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돼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기존에 주석에 썼던 패스워드 컨펌도 다시 살리고 자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되겠죠. 여기도 다시 살리고 자 그러면은 패스워드 자 느낌표 P 오케이 해결됐고 패스워드 1, 2, 3, 4 느낌표 P 오케이 됐어요. 이제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만 체크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일단은 두 번은 체크해야 돼요.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봐야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하면 돼요. 그런 체크하는 거를 쓰면 되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알다시피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생으로 지금 따로 변수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서 사실 문제거든요. 이거를 좀 더 편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방법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유즈레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HTML 자체를 레퍼런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걸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럼 사실은 이렇게 입력값을 컨트롤하면 편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바꾸냐면 이메일 레프 유즈 레프를 써서 이렇게 활용하면 되거든요. HTML input element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메일이랑 패스워드랑 패스워드 컨펌 자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그 글자를 입력하면은 어디 있어요? 이 이메일 요거 있죠.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변경이 되었을 때 바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변경이 될 때 처리하는 로직만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걔만 발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우선은 이제 이렇게 볼게요. 체크 패스워드 매치 그 패스워드 두 개가 일치하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함수로 만들게요. 그래서 일단 가져와요. const 패스워드 인풋 패스워드 ref current의 value로 접근합니다. 없다면 빈 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스테이트로 관리를 안 해도 됐던 거죠. 그냥 레퍼런스만 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글자가 입력이 되면 변경될 때 이 함수만 한번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니까 패스워드 컨펌 인풋도 가져올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패스워드 컨펌 레프를 통해서.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온 다음에 만약에 패스워드 인풋이랑 일치하지 않아요. 패스워드 컨펌 인풋이 그러면 이제 에러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그러면은
변수 하나 또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런 느낌으로 비밀번호가 일치하느냐 요구. 그래서 패스워드 매치 메시지라고 만들게요. 밑에다가 set 패스워드 매치 메시지, 그리고 is 패스워드 매치를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패스워드 매치 set is 패스워드 매치.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비밀번호에 대한 부분 있죠. 요 에러 문구는 사실은 밑에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네. 그래서 입력한 비밀번호가 다릅니다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언제요? 요거가 핸들링이 되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일치하지 않다면 set 패스워드 매치 메시지를 입력하신 비밀번호가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set is 패스워드 매치 false죠. 이거 반대로 여기다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합니다. 대충 뭐 이렇게 써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널로 해도 되죠. true. 자, 그럼 이 체크 패스워드 매치라는 함수가 언제 발동이 되는 거예요? 글자를 입력을 할 때마다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 글자가 입력이 될 때마다 set 패스워드 컨펌 인풋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저거만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요렇게. 요거도 요렇게.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면 레퍼런스로 항상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번호 인풋은 레퍼런스를 뭐로 가져가는 거예요? 패스워드 인풋 레프로 가져오는 거죠. 패스워드 레프. 비밀번호 확인은 패스워드 컨펌 레프. 이렇게. 그러면은 두 개가 체크가 될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된다면 패스워드 체크도 그 유효 정규식도 체크가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요. 조금 애매하네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서 패스워드 체크도 같이 이루어져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패스워드 체크, 정규식 체크를 좀 이제 로직을 바꿉시다. 그러면 요 부분 있죠.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럼 이제 디바운스로 하는 건 아니고 바로바로 저희가 그 글자를 하는 거긴 하죠. 이렇게 되면 조금 애매한데, 그냥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냥 디바운스로 했던 거를 제가 다 없애버릴게요. 디바운스로 했던 건 바꾸고, 비밀번호 쪽은 바로 이렇게 체크하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요 로직이 요거를 복사해서 체크 패스워드 매치 요쪽에서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패스워드 인풋 쪽으로 리턴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냥 없애버리고, 이죠. 패스워드 컨펌을 했군요. 패스워드 컨펌을 쓰니까 이제 패스워드 부분 다시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패스워드 컨펌이랑, 그리고
패스워드 인풋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매치하는지 체크하고 그러면 이제 유즈 이펙트도 없애버립시다. 없애버리고 그러면은 패스워드 컨펌 메시지도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왠지 얘도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없애고 다시 지우고 얘도 지우고 디바운스도 없애고 패스워드 메시지도 없으면 안 되구나. 패스워드 컨펌 메시지 있어야 되네. 예. 그 변수가 없어도 되죠. 요거 스테이트 패스워드 컨펌 메시지 패스워드 컨펌 메시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글자가 변경이 될 때마다 얘가 탈 것이고요. 그쵸? 디바운스 다 없애고 어차피 글자가 변경이 될 때마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에러가 핸들링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패스워드 234 해결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 거 발동이 돼버리네요.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핸들링 할 때 그거까지 체크해야 되겠네요. is valid 패스워드이면서 패스워드 컨펌 인풋이 랭스가 0보다 클 때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도 이렇게 하면 되려나? 해보면 패스워드 1234 이렇게 해결. 여기도 패스워드 123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해결. 자 근데 입력한 비밀번호가 다르죠. 근데 1234로 하게 되면 오케이 된 거죠. 예, 근데 회원가입 돼버리면 안 되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그러면 요거는 간단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항상 그 변수를 업데이트를 항상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가 일치하는지만 우리가 변수로 항상 담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리액트 컴포넌트 자체는 계속해서 렌더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is all valid. 얘도 그럼 use state로 안 해도 되겠네요. is all valid도 이렇게 하지 말고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is all valid는 is email valid 이면서 is password valid 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is password confirm까지 valid가 되면은 됩니다. 그럼 계속 연산이 될 것이고 is all valid는 어디 있어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언클릭은 이제 사라지고요. 자, 그럼 돌려보면 자, 이메일부터 테스트 이메일.com 자, 허용된 거죠. 사용 가능한 이메일입니다로 바꿔볼까요? 디바운스드 자리 빼고 그러면은 이메일 메시지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메일 양식이 아니죠. 그 유효하지 않은 거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메일.com 하면 이메일 양식이니까 사용 가능하죠. 그런데 이메일이 이제 2다 0이었나요? 예. 0이면 이미 사용 중인 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예. 03으로 해서 사용 가능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패스워드는 허용이 됐고요. 아 근데 뭡니까? 비밀번호 확인이 true가 돼버렸네. 그러면 안 되는데. is password confirm. 그리고 비밀번호 매치도 돼야죠. 비밀번호 매치도 true여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1, 2, 3, 4 P 똑같으면 되고 다르면 안 되고 오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회원가입 딱 눌렀을 때 뭐 얼러트 같은 거 띄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클릭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뭐 회원가입 성공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원가입 성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가져본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좀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사실 유즈 스테이트로 우리가 다 풀어도 되는데 유즈 스테이트랑 유즈 이펙트 기반으로 풀어도 되긴 하죠. 풀어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유즈 레프를 활용하면 우리가 이 HTML 자체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최근 값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항상 이제 변수를 뭐 유즈 스테이트로 관리하지 않아도 유즈 레프만 연결이 돼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레퍼런스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회원가입하면 간단하게 만들어 본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즈 이펙트 위주로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즈 이펙트 기본 개념을 한번 들어가 본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유즈 이펙트 강의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